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이어족 그리고 또 퀀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일을 어느 정도 하고 파이어를 2009년부터 21년까지 12년 동안 일했고요. 이제 그 후에 직장을 때려쳤습니다. 그때 한 15억 가지고 은퇴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투자의 꿀팁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퀀트 투자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네. 구독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좀 뭐라고 좀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퀀트 투자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레시피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의 순위를 딱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 성장률의 순위를 딱 계산을 해요. 그 두 개의 순위의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3개월 동안 보유한 다음에 다시 다른 20개 기업으로 교체한다. 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의 인싸분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싸의 오유리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파이어족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강환국 작가이신데요. 이분의 수익률은 바로 버핏의 수익률을 능가한다고 하죠. 오늘 크립토 인싸에서는 파이어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투자 꿀팁과 그리고 퀀트 전략, 그리고 자산 배분 아이디어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오신다고 제가 TV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이어족 그리고 또 퀀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환국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이어족이고 2009년부터 21년까지는 코트라라는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21년 7월에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은 책도 쓰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고 전업 투자도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시겠어요? 아니요. 안 바쁘세요? 네. 아니 그 작가님 소개할 때 파이어족 몇십억대 자산가 진짜 부러운 수식어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돈이 이렇게 많으셨나요? 돈은 그냥 이제 일하면서 조금씩 쌓이게 되었죠. 조금씩. 그러면은 일을 어느 정도 하고 파이어를 2009년부터 21년까지 12년 동안 일했고요. 이제 그 후에 직장을 때려쳤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장을 때려치셨군요. 네. 그러면은 12년 동안 투자를 쭉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사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익 때부터 계속 투자를 했어요. 아니지, 공익이 아니라 대학생부터 벌써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2004년부터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19년 정도 했네요, 지금. 그러면은 대학교는 혹시 전공이 뭐 투자와 관련된 전공인가요? 뭐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죠. 경영학을 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참 20년 살았습니다. 어릴 때 9살 때부터 대학까지는 독일에 있었고 나중에 코트라 다니면서 주재원으로 또 7년 나가가지고 딱 20년을 채우고 왔습니다. 코트라에서는 왜 간두신 거예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서? 네. 아니 재미가 이게 없어서? 사실 재미없다는 건 틀렸고요. 저 사실 굉장히 거기 사람들이랑 잘 놀기도 하고 어제도 사실 코트라 부사장님 만나고 왔어요. 그냥 이제 오늘도 끝나고 나서 또 옛날에 코트라에서 같이 계신 분들이랑 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사람들은 정말 좋았고요. 같이 노는 것도 너무 좋고 했는데 근데 회사가 업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회사 일하러 가니까. 네, 그게 좀 빡치더라고요. 근데 그거 없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사람들 만나가지고 신나게 놀기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한테 업무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업무는 제가 살짝 좀 별로 이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너무 좋은데 고민하다가 업무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럼 지금 너무 재밌으셔서 네. 개그 캐신 건 알고 계시죠? 네, 알죠. 네, 그럼요. 네. 네. 많이 연습합니다. 아, 네. 그래요? 많이 연습하시는구나. 네. 그럼 독일에서는 계속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한국 주식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투자를 시작을 했고 한국 투자 시작한 걸 2006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공익 같은 거 하면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한국은 2006년부터 했으니까 한 16년, 17년 그 정도 됐네요. 진짜 오래 하셨네요. 아니, 뭐. 그러면은 그래도 꾸준히 좀 수익을 내셨나요?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어쨌든 좌충우돌을 하시긴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도 운 좋게 한국 같은 경우는 2006년 말에 시작을 했는데 네. 2007년에 커스피가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뚫었어요. 모든 주식이 다 올랐겠죠. 그래서 제 주식도 올랐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착각을 했죠. 내가 퀀트를 잘해서 주식이 오르는 거야. 근데 퀀트 이게 맞는 거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퀀트의 매료가 되었죠. 이게 진짜 되네 하고서. 근데 이게 한번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니까 퀀트 투자로 번 걸로 착각을 하고 신나가지고 더 퀀트를 더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이 더 많이 쌓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윈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딱
얼마 정도 잔고가 쌓일 때 퇴사 결심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2009년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첫날에 찾아본 게 연봉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바라보고서 이제 분석을 했죠. 뭐 언제까지 얼마 벌 것이다 이런 거. 그때 한 15억 가지고 은퇴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번 해외 가고 2021년에 그만두게 되었죠. 아, 얼추 비슷한 네, 금액으로. 그렇죠. 제가 모은 금액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금액이 지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나요? 그때보다 더 늘었죠, 당연히. 네. 똑같이 계속 퀀트를 하셔가지고. 퀀트도 했고, 사실 뭐 여기 좀 제가 빗썸에 와서 말을 하는 건데, 제가 코인 쪽도 많이 했고요, 비상장 투자도 했고, 그 뭐 옛날에 경매 같은 것도 했고,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네. 강연 활동도 하고 책도 쓰고, 이제 돈 되는 건 다 해야죠, 사람은. 네. 저는 사실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떠세요? 파이어하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나요? 네, 그렇죠. 네. 너무 부럽습니다. 아, 어떤 게 정말 좋으세요? 보통은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회사는 그 100명 중에서 한 90명은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꼭 별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회사는 다니면은 그 10명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 사람들을 안 만나도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업무가 별로 재미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는 업무는 너무 재밌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생쇼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거 원래 재밌었고. 그래서 그 재밌는 일만 하고 재밌는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우리 작가님 60억 넘게 있으시다 이런 말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쵸. 뭐 자산 가치 얼추 다 합치면은 뭐 그 정도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전 그 정도 돈이 없어 그런데 어때요 기분이? 그거는 기분은 별로 달라지지는 그래요? 않습니다. 네. 어차피 뭐 그 60억을 한꺼번에 쓸 일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제 조금씩 빼서 이제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안정감을 많이 주죠, 아무래도. 삶에 대한 안정감.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면 제 자산이 60억이 아니라 뭐 이제 5억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싫어하는 일도 이제 그 돈이 필요하니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투자를 잘 하고 싶은 분들께 되게 기감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좀 투자의 꿀팁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작가님의 첫 투자 스토리가 궁금한데 투자 스토리요? 처음에 어떤 걸로 투자하셨어요? 수익률 괜찮았나요? 옛날 옛적에 2004년에 제가 독일에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대학생 때. 네, 그렇죠. 그때 첫 주식이 올트리아라는 주식이었습니다. 필립 머리스라고 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말보로 만드는 회사.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그 전에 제가 피터 린치의 책을 읽고서 피터 린치가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피하고 더럽고 이런 걸 하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 회사는 심지어 이 상품으로 사람들 중독을 시키네. 저거 좋은 상품이다 해가지고 그때 그 필립 머리스 주식을 샀죠. 그래서 그거는 꽤 번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식이 이제 비주 브리지트라는 주식이었어요. 좀 싸구려 주얼리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제가 살 때는 함부르크에 있었던 이제 회사였는데 그것도 그래도 거의 한 2배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주주총회도 함부르크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조단이 넘는 사람을 봤죠. 빌리온이에요. 이런 기억이 있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제까지 가장 망했던 투자는 어떤 투자? 가장 망했던 투자요? 일단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당시엔 제가 리스크 관리 같은 거 잘 별로 몰랐기 때문에 25% 정도 손실을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 자산이 뭐 1000에서 20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즐거운 수업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행히도 2009년에 다 만회를 했어요, 그 돈은. 그 다음에는 제가 2010년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2010년. 네, 근데 그걸 14년에 팔았어요, 제가. 수직 상승.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이 쭉 올라갔죠, 이게. 네. 근데 그 수입에는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서울에 아파트 사면은 무조건 오른 줄 알았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맞아요. 주식과 코인에서 다 까먹던데 저는 정반대였어요. 특이하게.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약간 별로 관심이 좀 잦아지셨나요? 비트코인? 잦아진 이유가 그냥 하락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코인이라는 거는 되게 심플한 게 그냥 추세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심플한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추세 저점 대비 2배 오르면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점에서 2배 오르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장이 이제 되었다라고 보고 이제 그때 비트코인을 들어갈지 아마도 이제 어떤 알트코인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알트코인이나 이런 데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추세가 좀 더 강하거든요. 네,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네. 아니 요즘에 그럼 작가님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은 어떤 건가요?
자산 가치로 보면 아마 그 비상장 기업의 주식인 것 같아요. 네. 비상장이요? 네, 근데 퀀트 투자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있죠. 그 퀀트 투자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네. 구독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좀 뭐라고 좀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퀀트 투자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레시피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요리를 한 번도 이제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식당을 차리라고 하면은 전 당장 뛰어다니면서 이제 훌륭한 셰프들의 레시피를 구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걸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 같은 거 안 넣고 솔직히 그래도 먹을만 한 정도의 음식은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나온 레시피를 따라하는 게 퀀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투자의 규칙을 따라가는 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하게 퍼의 순위를 딱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 성장률의 순위를 딱 계산을 해요. 그 두 개의 순위의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3개월 동안 보유한 다음에 다시 다른 20개 기업으로 교체한다. 이런 게 이제 퀀트 투자가 될 수 있는 아, 거죠. 정말. 그러니까 퍼가 낮고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 산다. 뭐 이런 거. 네. 정말 그 데이터나 지표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투자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산 다음에 이제 그 20개 기업이 뭐 하는지 같은 건 저희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기업을 사고서 그 기업의 이름도 다 까먹어요, 사실. 아, 그럼 근데 이제 퀀트 투자가 그러면 매크로는 안 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매크로요? 매크로를 이제 보면서 퀀트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매크로도 다 수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금리도 수치고 네, 인플레도 네. 수치고 경제 성장도 수치고 이제 다 있기는 한데 주식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섹터들보다 경제 지표가 약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덜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뭐 금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큰 임팩트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덜 봐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뭐 시장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 네. 그런 걸 좀 덜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투자하실 때 가장 크게 보는 리스크 요인은 어떤 거세요? 아, 리스크 요인이요? 네네. 주식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1사 천국 50지옥입니다. 97년쯤 우리가 1억 원이 있었으면은 커스닥에만 투자를 해요. 그것도 5월, 10월 말. 꾸준히 25년 동안 커스닥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근데 반대로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했으면은 그래도 그 돈이 8, 9배는 돼요. 차이가 엄청나요. 1억이 9억이 되느냐, 900만 원이 되느냐, 100배 차이나요. 펀트만 해도 제가 듣기로도 한 40개 넘게 전략이 있더라고요. 네, 뭐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사실 펀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거기서 그냥 띡띡 누르면은 1분 만에 다 뺏어줘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심플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한국형 올레더라는 전략이 있어요. 아, 주식이 35%, 채권이 50%, 그리고 이제 금이 15%이고요. 네. 주식과 채권은 각각 한국, 미국 절반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전략인데